템플릿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드 중에 하나가 아마 스마트 포인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포인터, 일단 스마트 포인터를 논하기 전에 아마 포인터 다 아실 거예요. 포인터 뭐 다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포인터 얘기가 나오면 그 뭐 메모리 같은 것을 동적으로 할당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늘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포인터가 나오면 사실은 그 최적화 이슈도 좀 있어요. 그리고 오남용 문제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죠. 쉘로우 카피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엮어서 이제 딥 카피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인터를 중심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메모리 릭이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동적 할당했으면 반드시 이거를 해제하는 코드가 나와야 하는데, 이 해제 코드가 안 나오면, 만약 이게 없다면 그럼 자연히 이제 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별타 보니까 이제 포인터를 쓰고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는 주체가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그럼 이제 문제는 해제 주체도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똑똑한 사람이고 실수를 잘 안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이 이 해제를 깜빡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결함이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할당 해제한 걸 또 해제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아니면 해제해놓고 다시 접근한다든지. 그래서 이 포인터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별히 한동안 유행을 했던 게, 이 포인터 이용해서 메모리 관리를 자동화할 수는 없을까? 요런 문제를 좀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탄생한 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토예요. 오토 프린터, 그 포인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잠깐 보면은 오토 포인터 어떻게 되냐. 일단 스마트 포인터 그러면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위크 포인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요 세 놈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 이 오토 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가장 구형이에요. 근데 이 오토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은 오토 포인터 클래스 오브젝트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객체를 여기서 new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스코프를 벗어나면 이 오토 포인터 인스턴스인 ptr 테스트가 끝나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사라질 때 이 동적 할당된 놈을 같이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할당은 신경을 쓰지만, 그러니까 오토 ptr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할당을 하기는 하는데, 할당만 신경 쓰면은 그 다음에 삭제 문제 있죠, 메모리. 그러니까 해제 문제는 자동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훌륭하다. 와, 진짜 관리하기 너무 좋다 이거예요. 코드 짤 때. 그래서 그냥 우와, 오토 포인터 좋은데 라고 했더니,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더라. 여기를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배열. 그러니까 여기를 동적 할당을 했는데 그 대상을 배열로 할당을 해버렸더니 어떻게 됐냐. 삭제를 3개 중에서 한 놈만 시켰죠. 왜 그러냐면, 삭제를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열로 new 했으면은, 그러니까 new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클래스 A를 생성하는데 3개 이랬으면은 딜리트 할 때도 반드시 배열 형식으로 이 뭐 어떤 포인터를 뭐 ptr을 얘를 이거 배열로 삭제하셔야 되죠.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누가? 오토 ptr 포인터가. 그래서 일단 이 점에서 일단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얕은 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이게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오토 ptr이 하나 있는데
오토 포인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포인터를 가지고 어떤 대상을 하나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떤 객체 하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오토 포인터가 하나 또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리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른바 그 얕은 복사를 수행한 거죠. 얕은 복사를 수행해가지고 포인터만 두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토 포인터다 보니까 이 포인터가 사라져요. 인스턴스가. 그럼 얘가 사라질 때 이 객체도 삭제해 버리죠. 하지만 이 포인터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되고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 사라진 객체에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직 있냐 아니면 사라져서 얘가 댕글링 포인터가 됐냐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오토 포인터는 식별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식별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이 전혀 없다.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포인터가 사라질 때 얘가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객체가 자동으로 소멸해 버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사라졌는지 아직 있는지를 탐지하기도 이게 조금 더 까다로워졌죠. 왜냐면 이제 그냥 포인터 같으면 삭제하라고 딜리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 즉 딥카피가 아니라 쉘로 카피를 했는데 그러면 유한 대상 자체가 처음엔 따로였다가 쉘로 카피할 때 어떻게 돼요? 예, 이 문제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던 흔한 그 딥카피 문제가 계속 생기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탄생했던 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거를 이제 쉐어드 포인터로 이제 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쉐어드 포인터는 뭐냐면 얘를 설명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참조 개수예요. 그 개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대상이 지금과 같이 이런 객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객체가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쉐어드 PTR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를 이게 가리키게 되면은 어떤 카운터 값이 있어서 이 카운터 값이 여기가 1이 돼요. 근데 여기 어떤 포인터가 하나 또 생겼는데 얘가 쉐어드 얘도 포인터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1이 아니고 요 값이 2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뭐 쉐어드 포인터가 하나 또 생겼다. 그럼 이게 이제 당연히 3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포인터가 소멸했어요. 그럼 이 카운터 값은 2가 됩니다. 얘도 소멸해요. 그러면 이번엔 1이 되겠죠. 하나 남았으니까. 그리고 얘가 소멸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카운터 값이 최종적으로 0이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이 대상도 소멸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늘어도 그리고 그 포인터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이 대상은 존재하고 그래서 개수가 0이 될 때 그때 알아서 지워지니까 이제 이런 그 앞서 설명한 자동화 포인터의 그러니까 오토 포인터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PTR1으로. 근데 PTR1은 PTR2로 이렇게 복사해서 생성됐죠. 그러니까 포인터가 두 개로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포인터가 여기서 PTR2가 소멸하겠죠. 하지만 가리키던 개수가 하나 줄었을 뿐 여전히 하나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스코프가 끝날 때 결국 이 포인터가 PTR1이 사라져야 되니까 그때 이 대상체 동적 생성된 걸 지우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오토든지 쉐어든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대상을 여러 번, 여러 횟수, 여러 번 포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이 문제. 예, 그래서 이제 개수 방식을 이용해서 포인터가 사라졌다고 대상을 그때그때 즉시 지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참조자가 지우는 방식으로
예, 바꿨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배열로 대상을 삭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쉐어드 포인터라고 그게 자동화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대상을 배열로 지워야 하는 경우라면 그런 로직을 등록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을 삭제하는 걸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놔요. 근데 배열로 지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쉐어드 포인터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배열로 지우했죠. 그러면 그걸 삭제하는 로직을 여기 놔둬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여기서 마지막에 참조계수 0 될 때 이때 얘를 지운다고 그랬는데, 이때 이걸 딜리트 해가지고 지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록된 어떤 함수가 있었다면, 어떤 함수, 삭제 함수겠죠? 그럼 이 함수를 콜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물론 이 함수에서 얘를 삭제하겠지만 얘가 이제 배열이라면 이렇게 배열 형태로 지워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이 다르죠. 일단 좀 되게 독특한 점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다들 하는 말이 쉐어드 포인터를 써라라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포인터고요. 그 다음 유니크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쉐어드 포인터와 달리 대상을 오로지 한 개로만 포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포인팅을 얘가 하고 있는데, 이게 포인터가 새로 생기려고 그러면 혹은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이게 컴파일 타임에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유니크한 포인터를 쓰겠다, 유니크 PTR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크 PTR을 쓴다는 것은, 이 PTR을 포인터를, 유니크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얕은 복사라는 것을, 복사를 그러니까 문법에서 차단하자, 문법으로 차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시했을 때 이 포인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컴파일 타임 오류가 발생하니까 컴파일러가 너 얕은 복사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겠죠. 내가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줄겠죠. 왜냐면 컴파일러가 알려주니까.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을 좀, 네, 한글었지만 유지시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얘는 이제 위크 PTR 같은 경우는 쉐어드 포인터죠. 얘가 가리키는 대상에 대해서 참조 형태로만 포인팅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웃긴 건 이제 카운터에는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냥 포인팅만 하고 얘가 소멸해도 대상을 삭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동하지도 않고 그냥 포인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포인터처럼 쓰여요. 그래서 좀 잘 안 쓰인다. 아무튼 뭐 용도가 있으니까 만들어졌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포인터에서 그 자동화되어 있는 스마트 포인터라 하면 크게 세 종류가 있죠. 일단 처음 등장했던 오토가 있죠. 예, 오토 PTR이 있는데 이 오토 PTR은 결과적으로 쓰지 마세요. 그럼 무엇을 써야 되냐? 무조건하고 이렇게 쉐어드 PTR을 쓰시는 게 이것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쓸 수 있는 게 뭐 유니크 정도? 요 정도가 있겠네요. 유니크. 그냥 PTR을 쓰는 정도가 있겠고,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쉐어드 포인터를 말한다라는 거, 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얘를 설명하는 핵심은 바로 그 카운터죠. 예, 참조계수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기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가진 제일 큰 문제 이제 중에 하나 이제 배열 연산자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게 제공된다. 그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세요? 질문. 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녹화도 종료하겠습니다. 아, 있나요? 아, 네. 요거에 대해서, 템플릿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아, 템플릿은 아니고요. 예, 템플릿에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아, 템플릿은 아니고요. 네, 그럼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